안녕하세요. 레터스투 유아특수 쎄쎄입니다. 오늘은 7. 행동지원 어떻게 가르치나요?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1. 행동 측정, 2. 행동의 연구 방법, 3. 기본 행동 원리, 4.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5.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 6.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 7. 선행 요인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8. 긍정적 행동 지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행동의 연구 방법에서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측정할 것인지 표적 행동을 정의해야 합니다. 표적 행동 정의란 행동 기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절차로서 표적 행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행동 정의는 사람이 나타내는 특정한 행동을 설명하는 동작성 동사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관찰하고 기록할 수 없는 개인의 내적 상태는 표현되지 않고요. 표적 행동 정의를 했을 때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용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이러한 정의를 보고 하나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행동 발생이 이루어졌다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 행동을 선정하고 이것을 정의했다면 그 다음에는 기록법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서술 기록, 간격 기록, 사건 기록, 평정 기록 등을 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측정을 할 때 내가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적 변인이란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요소, 행동 또는 내가 하는 중재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중재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든지 제공하는 장소,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거나 성숙, 그리고 또는 부모의 다른 영향력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반응성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성이란 행동을 기록하던 중 어떤 처치가 개입되기 전에 행동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시면 관찰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록할 때나 자기 감시를 할 때 나타날 수 있음 관찰된 결과로서의 학생의 행동 변화를 뜻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반응성은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행동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혼자 있을 때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동이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내담자가 관찰자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찰을 시작하거나 행동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성 외에도 관찰 시에 나타나는 외적 변인들이 있는데요. 다른 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관찰자 표류라는 것은 내가 관찰하려고 했던 행동의 정의를 정확히 하지 못했거나 숙지를 정확히 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관찰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관찰자 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연구 방법을 보자면 먼저 표적 행동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표적 행동과 문제 행동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도 있지만 표적 행동은 문제 행동보다 좀 더 큰 범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관찰하게 되는 표적 행동의 경우에는 보시면 사회적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과소 행동이나 사회적 요구 수준보다 지나친 과다 행동,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또는 사회의 상황에 맞지 않는 비변별적 행동 또는 발달적, 교육적 및 사회적 결손 행동 등을 선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문제 행동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그럼 이런 문제 행동들 중에서 어떤 문제 행동을 우선순위로 두고 중재를 해야 하냐 하면 파괴 행동, 방해 행동, 경미한 방해 행동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에도 많이 나오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우선순위 첫 번째는 파괴 행동입니다.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서 때리기, 물기, 눈 찌르기, 머리 부딪히기, 자해하기, 음식 거부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다치게 하거나 또한 그 아이 자체를 다치게 하는 행동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해 행동입니다. 학습을 방해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외연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하지 않거나 울기 등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미한 방해 행동인데요. 성가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은 마지막으로 중재하셔도 됩니다. 반향어, 틱, 상동행동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행동이 정해지고 나면 행동의 관찰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측정법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먼저 연속기록법, 사건기록법입니다. 정해진 관찰 시간 중에 표적 행동이 몇 번이나 출현했는지 그 발생 횟수 또는 빈도를 직접 관찰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독립적 행동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건기록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위 유형으로 통제 제시 기록법, 반응 기회 기록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행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표적 행동의 발생 유무를 기록해서 단순히 각 회기의 정반응 수를 확인함으로써 아이가 진전을 보이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간격기록법도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격기록법은 내가 관찰하는 기간 동안을 간격으로 나누어서 그 간격 내에서 행동이 발생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0에서 10분 동안 관찰을 할 때 2분 간격으로 간격을 만들었다고 치면 부분 간격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각 간격에서 행동이 발생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2분 동안 계속했는 것도 한 번으로 치고 중간에 멈췄을 때도 한 번으로 계산하는 것을 부분 간격 기록법이라고 했었고요. 전체 간격 기록법은 이 간격 내에 전 시간에 걸쳐 발생할 때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격은 2분 동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거지만 세 번째 간격에서는 발생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새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간격 내 빈도 기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격으로 나누는 것은 똑같고 이렇게 시간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빈도를 기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간격 내에 표적 행동 빈도를 기록하고 행동 발생 빈도와 더불어 특별히 행동이 발생한 간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았을 때 첫 번째와 끝부분에 빈도가 많았다면 이때 어떠한 환경이었는지 관찰함으로써 언제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 표직 기록, 순간 표직 기록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위 간격으로 나누고 그 간격에서 한 순간 동안에만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나누었을 때 이 간격 10분 동안 쭉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관찰 시간 동안 관찰을 해서 행동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것을 시간표지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 나면 이 측정이 신뢰할 수 있는지 타당도, 정확도, 신뢰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건지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독립변수라는 것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종속변이는 이 중재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측정하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속변수는 아이의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타당도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타당도란 원래 어떤 특정 도구나 방법이 본래 측정하려고 했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그러니까 중재를 했을 때 행동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내적 타당도이고요. 외적 타당도는 실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를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사회적 타당도는 사회적으로 같이 의미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회적 타당도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동에 있어서 목표하는 변화가 중요한가 하는 점과 이제 행동 변화를 위해서 사용된 방법, 그러니까 중재가 수용 가능한가 정도를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확도란 관찰된 값이 자연 상황에서 존재하는 실제 값과 일치하는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찰 상황에서 본 것들이 정말 실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우리가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치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신뢰도의 유형 중에 중재 충실도, 관찰자 간 일치도가 문제에 조금 자주 나옵니다. 중재 충실도는 독립변수 신뢰도라고도 하고요. 관찰자 간 일치도는 종속변수 신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재 충실도를 먼저 조금 보자면, 중재 충실도는 연구자가 연구에서 실행한 중재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실행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중재를 충실하게 했는가를 보는 것이 중재 충실도고요. 관찰자 간 일치도는 둘 이상의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동일한 대상을 관찰했을 때 그 측정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 간 일치도를 측정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모든 관찰자들이 동일한 측정 체계를 사용해야 하고, 모든 관찰자는 동일한 사건을 측정해야 되고, 관찰자들은 각각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관찰자 간 일치도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보다 좀 예시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편한데요. 일단 사건 기록법을 먼저 보자면, 우리가 이 아이에게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자가 시작 발화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시작하는 발화를 관찰한다고 했을 때, 사건 기록법에서 한 회기당 관찰을 할 때 60분의 한 회기로 했을 때 A 관찰자는 60분 동안 10번의 자기 발화가 나타났다고 했고, B 관찰자는 8번의 자기 발화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발생 횟수 일치도로 계산을 했을 때는 작은 수치를 큰 수치로 나누는 거여서 B가 말한 8을 A가 말한 10번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해서 80%의 일치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 발생 횟수라고 했을 때 이 한 회기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회기, 이건 첫 번째 회기, 두 번째 회기에서 A는 7번, B는 10번이라고 했을 때, 아까 똑같이 첫 번째도 8과 10분의 8 더하기 두 번째 회기 더 큰 거 10분의 7을 더한 다음 나누기 전체 간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2번 곱하기 100을 해서 평균 발생 횟수 일치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 발생 횟수 일치도는 이 해기들을 여러 번 해서 A와 B가 똑같이 말했던 횟수를 체크를 해서 그 횟수 간격수, 그러니까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쭉쭉 해가지고 만약에 3번에 10번 중에 3번이 맞았다고 일치했다고 했다면 3회기, 근데 전체 회기는 10번 곱하기 100 해서 정확 발생 횟수 일치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시간, 반응지연, 반응간 시간처럼 시간으로 기록했을 때 관찰자 간 일치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보면, 예를 들어 아이의 놀이 지속시간을 보았다고 가정하고 관찰 기간은 60분 동안 관찰을 했다고 보았을 때 A 관찰자는 30분 동안 놀이가 지속되었다고 보고 B 관찰자는 40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보았다고 치면, 이제 총 지속시간 일치도의 경우에는 작은 수치, 그러니까 30을 40으로 나눈 뒤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총 지속시간 일치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 번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지속시간을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A는 20분, B는 20분 이렇게 했을 때 처음 반응 1 지속시간 IOA라는 건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관찰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관찰했을 때 20 이렇게 나눈 다음에 관찰 횟수만큼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관찰을 2회기밖에 안 했으니까 나누기 2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평균 지속시간 일치도라고 봅니다. 이제 간격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격기록법은 다 똑같이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간격 6간격을 나누고 관찰을 했다고 보았을 때 A의 경우엔 5x, 5, x, x 이렇게 보고 B 관찰자는 5, 5, 5, x, x, x 이렇게 관찰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5는 행동이 발생했고 x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 총 간격 일치도라는 것은 이제 일치한 간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표시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간격, 세 번째 간격,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똑같이 표시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일치 간격 4. 그 일치, 불일치 간격수, 그러니까 총 간격수 6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총 간격 일치도입니다. 그럼 채점 간격 일치도란 무엇이냐면 채점이 된 간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 여기 이 부분은 보지 않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채점을 했다고, 한 명이라도 행동이 발생했다고 보는 간격만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일치 채점, 그러니까 둘 다 발생했다고 보는 것, 한 군데, 두 군데인 거죠. 그럼 일치 채점 간격수는 2. 그리고 일치와 불일치,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행동이 발생했다고 채점한 부분의 간격수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 곱하기 100을 했을 때가 채점 간격 일치도입니다. 그러니까 총 간격 일치도는 내가 O를 했든 X를 했든 모든 간격을 보는 것이고, 채점 간격 일치도는 내가 O 한 부분들만 골라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채점 간격 일치도란 뭘까요? 아까 채점 간격은 채점한 것만 보았죠? 비채점은 채점하지 않은 것만 봅니다. 그러면 X가 없는 곳들은 다 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빼고, 세 번째 간격 빼고, X가 하나라도 있는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이렇게 네 간격만 보고 일치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간격수를 분모에 넣고 분자는 일치 비채점 간격수입니다. 그러니까 x라고 표시한 것이 일치하는 부분. 5번째, 6번째인 거죠. 이렇게 이 두 개를 놓고 4분의 2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비채점 간격 일치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시면 이제 설계가 나오고 뭐 관찰자가 일치도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예시를 스스로 조금 만드셔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하면서 같이 계산을 해서 예시로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또 볼 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시각적 분석이랑 설계 부분을 볼 건데 이 부분도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보다 좀 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쎄쎄였습니다.